상당히 긴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히 긴 스토리였는데 이제 양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시간이 4시간인가 넘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3시간이네요.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지능의 특징이 뭐라고요? 데이터 없이도 생각하는 능력. 결국은 사고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수명이 극대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없습니다. 50분에 끝내달라고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시대가 왔는데 오늘 이 장수시대에 대해서 근거를 오늘 사실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게 자료가 꽤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장수시대가 어느 정도 왔냐면 현재 일반 수명은 이렇게 갑니다. 주로 우리 흔히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일반 수명이에요. 거기에 기술 수명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기술 수명을 사람들이 방송에서나 이런 데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쓰거든. 그러니까 위화감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수명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 수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양, 장기교체, 장기생성, 나노의학, 유전자의학 이 5가지 영역이에요. 이 5가지 기술이 사용되면 사실 수명 무한대가 와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미 2045년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는데 부자들만 2만 명이 투자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정신을 떼가지고 컴퓨터에 담고 컴퓨터에서 살아있는 거. 그리고 밖에 나올 때는 홀로그램이나 로봇으로 나옵니다. 현재 이미 시작됐고 로직은 다 짜여졌고 그리고 현장 지금 개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면 지금 정신을 뺀다라는 그 과정부터가 대단한 건데 이미 그 기반 기술이 다 마련됐습니다. 부자들이 2만 명 그냥 투자하겠습니까? 기술 수명 근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텔로미어라는 기술 하나만 설명하죠. 다 현재 식물 가운데는 무한장수나 냉동 소생이나 이거 다 되죠. 현재 냉동해갖고 소생됩니다. 다 우리나라에 실험해서 수분 없이도 생존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세포라는 구조가 인간과 동일하거든요. 어떤 세포에서 되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20년 전에 텔로미어라는 게 발견됐는데 텔로미어는 그 염색체 끝에 이만큼 뭐가 달려 있어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 끝이 짧아집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끝이 길어지면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고.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학계에서 놀랐죠. 근데 이론적 기반을 못 찾은 거죠. 2011년에 드디어 2010년 9년경에 드디어 이 논리적 체계를 찾은 노벨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벨상에 따라서 이걸 실험을 해가지고 하버드 교수가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걸 잘라냈더니 쥐가 팍 늙어버립니다. 이만큼 된 걸 이만큼 자르니까 흰색 털로 바뀌고 뇌가 75% 줄어버리고 생식 기능이 없어지고 피부가 노화돼요. 2마리를 그렇게 해놓고 한 마리만 다시 이 텔로미어를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뇌가 100% 되고 임신을 하고 털이 까매지고 완전 이건 인류의 대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포는 똑같기 때문에 지도되면 사람이 돼요. 자, 이제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실험이 끝났고 이제 인간 실험만 남은 건데요. 지금 이 실험을 가지고 토대로 현재는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만 유전자의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의학적으로 수술하는 그런 단계,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 외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사람들, 텔로미어 나이를 재면 정확하게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 딱 텔로미어 제잖아요. 현재 나이가 예를 들어서 몇 세다. 텔로미어가 10살 젊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부부터 모든 게 다 젊어요. 그러면 텔로미어를 길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텔로미어를 길게 만드는 효소가 발견됐어요. 효소가. 그것을 길게 만드는 효소를 계속 먹으면 텔로미어 길어져요. 근데 그게 효소가 딱히 막 정해져서 나온 건 아니고 음식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음식 관리를 한 15년 정도 해왔거든요. 다른 거 일체 안 먹습니다. 음식으로만 다. 약도 안 먹고 일부러. 샴푸도 안 쓰고 비누도 안 쓰고 아무튼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그러면서 음식만 가지고 15년을 테스트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감기도 없고 두통도 없고 복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5년. 사람들 안 믿죠. 안 믿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그 화학요법들이 우리의 신체를 치명적인 도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기술 수명들이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 수명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제 이 기술 수명은 누구나 쓰게 됩니다. 10년에서 20년 지나면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하고 영국 노하이크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60대 선, 50에서 60대 선에 있는 사람들이 30년만 안 죽고 기다리면 죽기가 힘들다. 이제 전부 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수명이 길어질 때 뭐하고 살 겁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60대신 분들 얼마나 건강해요. 예. 주변에 보시면 너무 많죠. 우리 이제 25%, 30%, 40%까지 육박합니다. 노령인구. 우리 다가 거기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딱 남은 거 한 가지. 인지기능입니다. 뭐든지 보면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노령 사회가 되어서 자식들, 손자들이 있잖아요. 가장 멋진 할아버지. 말만 하면 문제를 다 해결해줘. 네. 자식이 어떤 직업이 어려운 문제, 사업이 어려운 문제, 조금만 연구하면 전체적인 플로우를 매뉴얼링을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대한 스승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지능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인지능력을 어떻게 이제 배우느냐?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정보 습득 기술이 있습니다. 정보 습득 기술은 가속 인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설명 꺼내면 길어지니까 바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기 세계 물포럼 아시죠? 대구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이 물포럼 퀴즈 대회를 대한민국 퀴즈 대회를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뭐였냐? 대한민국의 이 시민들에게 물포럼이 있다는 존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퀴즈 대회로. 이 퀴즈 대회가 어떤 식의 형태였냐면 여기 보시면 뭐가 지나가죠?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이게 분당 3000자입니다. 초등학생이 분당 400자니까 10배잖아요. 이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속도강원 안 다니고 지금 여기서 된다면 그걸 얘기할까요? 지금 방금 안 보인 건 여러분이 기존의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방법만 딱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사람이 바로 30%가 생겨요. 그동안 속도강원에서 쏟아부은 돈을 또 왜 했대 우리가? 원래 우리의 인지 가운데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은요. 이런 글은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10자 내외로 이렇게 딱딱 항목으로 돼 있죠. 여러분 그거 비밀 몰랐죠? 10자면 안 읽어도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읽지 않아요. 그냥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바로 들어와요. 바로 이 원리예요. 원래 인간에게 있는 원리인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10자씩 잘려서 나오죠. 보세요. 해볼까요? 갑니다. 준비 시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0.2초에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계속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훈련이 뭐냐?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연결하기도 전에 이미 지나가고 연결하기도 전에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훈련만 지나가면 이제 스토리가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대구에서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보세요. 이창호 학생이라고 한의대 학생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이걸 공부했거든요. 14시간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시험에다 응용한 거예요. 저희는 이걸 시험에다 쓸 생각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시험에 쓴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빨리 읽는, 인지하는 이 연습만 이걸로 시켰는데 20년 동안 무료니까 전국은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걸 시험에다 쓴다는 생각은 아예 뭐 꿈도 못 꿨죠.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시험에다 응용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네, 지금 뜨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먼저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정보 설계하는 거 맞죠?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험 범위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체계화를 시키는 거죠. 체계화 안 시키면 정보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체계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요약을 합니다. 요약된 내용을 여기 이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고 돌려버린 거예요. 분당 3천자가 돌아가니까 10번 볼 거 100번을 봐버린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머릿속이 그냥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죠. 이게 나왔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이 보고서가 제가 쓰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지가 써서 보냈다니까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애였어요. 14시간 공부하고 대구, 저희 법인이 대구 지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기말 시험에서 1시간 30분씩 이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 문법과 요약, 그러니까 정보를 요약 먼저 한 거죠. 그리고 요약한 거를 가속인지 방금 본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렸더니 이게 지금 군대 가기 전에 학점이에요. CBB, BA, CAB 3.23.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걸 믿으라고 주면 제가 믿겠습니까? 대뜸 제가 야, 너 원래 저 2010년 저거 원래 너 공부 잘했다가 저기만 못한 거지. 성적표다 가져와봐. 세상에나 초중고 대학까지 반토막 넣어본 적이 없는 애야.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치밀한 조사를 더 했더니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의대에서 과정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아이 보고. 그리고 또 대구실보 신문에 나오고 장학금 받고 쇼가 났죠. 그 이후로 지금 학생들이 이거 다들 막 시험 보기 전에 왜냐면 이게 속독을 몇 개월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적용 후기 같은 거 다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예, 보세요. 놀라워요. 저도 몰랐으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방금 그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걸 첫 번째 우리는 가속인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간단해요. 보세요. 여기서 하고 나서 안 보이면 반복을 눌러요. 이렇게. 다 0.1초거든요. 보이죠? 예. 처음에 이렇게 연습합니다. 이렇게. 몇 번만. 5분도 안 걸려요. 잘 안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고 보이면 넘어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왼쪽부터 읽은 사람은 절대 못 봅니다. 그냥 어차피 0.1초야.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니까 읽을 수가 없어. 그냥 보고서 보듯이 그냥 보고 있으면 돼. 그림 보듯이. 그러면 내 뇌가 해석을 하셔.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향 잡았죠? 자, 갑니다. 알겠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갑니다. 이제 준비. 시작. 내용 이해되신 분? 네, 좀 되잖아요. 좀. 네, 이렇게 돼요. 아직 안 되신 분은 지금도 글만 나오면 왼쪽부터 보거나 아니면 한 단어에 집중하는 그동안 익기 습관 때문에 그래요.
혹은 클리닉 가면 금방 해결되거든요. 예. 보이는 사람이 30% 생기고 금방 또 하면 생기고 금방 다 돼요. 이 방식으로 이제 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빨리 읽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대회로 진행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 물포럼 보세요. 예, 물포럼 질문 나왔죠? 물의 용매로서의 가치, 물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 물이 어떻게 오염될까요? 뭐 한 200개의 물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를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이제 물포럼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죠. 두 번째, 그리고 문제가 딱 나옵니다. 문제 풀면 예, 해서 문제 풀고 점수가 이제 여기 나와요. 이게 마이 페이지에 여기 점수가 나오면 내 점수가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60점 이상 되면 거기 시상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요. 거의 막 그 경주 그 행사장에 꽉 차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대구 물포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태권도 축제부터 시작해서 가고 당진시하고 몇 개 시는 요거를 시정 홍보에 있죠. 시정 홍보에다가 여기 아까 여기다가 시정 뉴스 여기다 시정 뉴스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시민들이 보고 퀴즈 풀 거 아니에요. 시정 뉴스 5%도 안 봅니다. 홍보비만 수십억씩 쓰죠. 시정 뉴스를 저기다 놓고 시민들이 퀴즈를 풀고 시상은 지역 업체들이 홍보용으로 그래서 지역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전달하고 시민들의 규합 단합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당진시는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정보를 가속 인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정보 습득 기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일반적으로는 정보 습득하면 그 다음에 표현이죠. 정보 습득하고 표현하죠. 그 다음 단계 사실 그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습득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기술이죠. 자, 정보를 습득하면 표현하는 방식이 요겁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정보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거죠. 강의 듣고 요약하고, 도서 읽고 요약하고, 상황 보고에서 요약해서 표현하는 거. 보고 요약 잘못하면 이거 대리급에서 진급 안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 보고서 썼는데 보고서가 상황하고 안 맞아. 그건 누가 써줍니까? 진급 안 시켜주죠. 그 다음에 책 읽고 요약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학년만 올라가지 역량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약형 표현입니다. 뭔가를 공부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걸 잘 못하면 대부분 다가 학습력이 떨어지고 업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리 표현입니다. 원페이지 표현인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책 한 권을 이렇게 글의 주제와 요점 그리고 내용을 요약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거의 A4 용지 한쪽 반 정도. 이게 이제 홈페이지 북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전 국민에게 책 한 권을 원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아까 동물농장이라는 책 봤죠? 학생이 설계한 거. 자 이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쓴 겁니다. 이게 고3짜리가 아까 그 매핑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볼게요. 대체로 국회의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5분 강연, 10분 강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저자의 주장 한 문장, 저자의 의도, 저자의 목적, 그리고 이 책의 주제 한 문장, 이 책의 전체를 대강 줄거리, 그 다음에 이게 이 책의 아까 봤죠. 동물농장 독립, 운영, 문제 이래가지고 A4 용지 1쪽에서 1쪽 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등학생이 했는데 사회 지도층 인사가 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아까 설계도 보셨죠?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 가지고 그대로 설계도 보고 글을 쓰면 이 글이 나오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얘가 그냥 보고 썼다면 누가 글을 읽겠어요? 자, 이게 바로 설계입니다. 원페이지 표현이죠. 이미지 표현은 이런 거죠.
여기서 정보를 받으면 이 정보를 받으면 이게 조선일보의 그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러죠.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 대한 큰 그림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딱 보여주죠. 이렇게. 이거 보고 나면 이거 기사가 되면 이거 기사요. 한 A4 용지 한 두 쪽 될 텐데요. 한참 다 읽어도 머릿속에 정리 안 됩니다. 이건 어때요? 이걸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러죠. 일반 그래픽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정보가 들어있어서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물어봅시다. 기사문으로 제일 먼저는 기사문이 먼저 나올까요? 인포그래픽이 먼저 나올까요? 그렇죠. 기사문이 먼저 나오죠. 기사문이 나오면 그 기사문을 가지고 인포그래픽으로 바꾸게 되는데 기사문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계화를 만들려면 훨씬 더 가공을 많이 해야 돼. 이건 PD 수준이란 말이에요. 기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보를 이 상황,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한 장으로 표현해내는 거. 이걸 표현력이라고 그래요. 엄청 필요한 거죠. 지금 각 행정부에서 각 부서 있잖아요. 각 부서 여성복지부라든지 무슨 행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전부 이 인포그래픽을 이용해서 지금 정보를 국민들에게 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용할 거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이것을 아까 글을 한 편 봤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방금 본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글만 가지고 이게 만들어질까요? 글 보고 이게 나올까요? 글만 보자마자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문명을 바꾼 인류 변화라는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인포그래픽, 역사 구분의 기준, 문명 변화의 단계 2, 종이 쇼크, 인쇄 쇼크, 그 다음에 문명의 확장, 이북 쇼크 이렇게 쭉 넘어가죠. 문명의 공유, 인지 쇼크, 문명의 발달 원리.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글입니다. 자, 정보 출처. 여기 글이에요. 이 글을 먼저 잘 보세요. 이 글을 먼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술 목적, 저술 주제, 요점 정리하고 이렇게 역사 구분 기준, 기준의 분류.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지금 이렇게 1차 쇼크, 진짜 이유시대, 2차 쇼크. 글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맞죠? 이대로 나오죠. 그죠? 역사 구분의 기준, 문명 변화의 단계 1차, 2차, 3차를 쭉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계가 없이 거대한 양식의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먼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거죠. 이게 표현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인포그래픽형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영상 표현이죠. 자, 뭐 이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세포의 소개를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우리 원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속에서 움직이는 걸 글로 다 작업을 합니다. 논문으로.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로 또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지금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상황을 정말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현미경, 전자현미경 수준에서만 보이는 건데 이것을 그래픽과 함께 엮어가지고 꿈같은 그림이 나오죠. 이런 게 표현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봤으면 그 본 거를 말로 표현하느냐, 글로 표현하느냐, 이미지로 표현하느냐, 영상으로 표현하느냐, 다큐로 표현하느냐.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정보 습득과 정보 표현 중에 무엇이 능력인가요? 시작!
표현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에서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무조건 표현 능력을 길러야 돼요. 노래 잘하는 애들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밖에 사람들하고 얘기는 잘해요. 이것이 바로 표현 능력의 힘인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겠죠? 어쨌든 다 표현 방식. 이게 정의 표현입니다. 이게 정보 습득형이고, 정보 표현하는 과정에 습득을 하면 이거를 정리해서 요약형으로 내보내고 정보 정리를 해서 표현. 이거는 설계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닥표 하나 만드는데 설계도 없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많은 뭐라고 그러죠? 매뉴얼, 제작 매뉴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창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내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의견조술 표현, 가설검증 표현. 의견조술은 이게 지금 장영실 설계인데요. 너무 긴다. 아무튼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표현까지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무슨 거냐면 아까 설계도를 동물농장처럼 창의 설계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책을 쓰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수십 권 책을 읽고 창의적으로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쓰면 저술이 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가설검증 표현입니다. 이거는 가설검증 수학 같은 경우 케이스인데요. 수학도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예제 1번. 아주 쉬운 초등학생을 한번 볼게요. 가게 크기를 비교해라. 문제 풀입니다. 문제 파악 먼저 하고 요구사항이 뭐냐. 상황 분석, 문장 분석, 정보 분석.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알고 싶은 정보가 뭐냐. 알아야 될 정보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지금 가설 검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거는 문제가 너무 간단하죠. 이걸 왜, 자, 보기보다 큰 가게 표시하지. 이 각보다 큰 가게 표시하세요. 이거 뭐, 그냥 보면 되지. 이걸 이렇게 검증을 하냐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문제잖아요. 이걸 이렇게 검증을 해내는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검증 결과가. 직접 비교. 보기가 60도로 측정. A는 20도, B는 120도, C는 15도. 그러면 B보다 크다. 직접 비교 방식, 간접 비교 방식, 90도와 비교하는 방식, B만 90도보다 크므로 180도와 비교하는 방식, 360도와 비교하는 방식, 다 가설 검증 방식.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 많이 풀면 저기 우리나라가 세계 대회에서 나가 1등은 나지만 상은 하나다. 이런 사고에 접근하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접근하는 방식.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현재 독서를 해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독서 얘기하러 와가지고 왜 인지까지 간지 아시겠죠? 독서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 두 개가 나타났다고. 하나는 오래 기는 체계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사회가 오면서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이 검색을 하지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인공지능 또는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낸 다음에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검증하는 것은 전 도구를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책을 읽고 정보만 이해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오늘 얘기해 주신 그건. 현재 이 기술이 드디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육부에 다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번에 대안학교가 3개가 설립됩니다. 이걸로. 아예 올륜 스쿨이라고 그러죠. 곡성의 한계가 10년 된 학교에서 이걸 썼는데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 이름을 바꾸고 부모들한테 이걸로 할 테니까 이거 안 할 사람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지금 재편성하고 오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동시에 내년에 지금 개학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대구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중학생 1학년인데 이걸 배웠어요. 공부를 너무 뛰어난 친구인데 학교에 적응이 안 돼. 너무 뛰어났어. 이걸 딱 배우더니 한 달 만에 학교를 지가 그만둔 거 있죠. 부모 설득해서. 선생님 나 이걸로 공부할래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정말 허망해요. 왜? 진정한 학문의 정점이죠. 저는 그걸 연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학자이자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독서란 공부하고 절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독서를 하든 뭘 해야 된다? 정보를 체계화해서 뭐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이제 공무원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로. 우리 기획 파트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예산 세워서 바로 교육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50분이 됐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예, 아주 심각한 주제였는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참, 선물 하나 있어요. 여기서 궁금할 텐데요. 이게 인지라는 거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니까 리더까지 다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수부터 뭐 여러분 공무원부터 학생부터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사용되고 공무원은 공무원 교육, 교수들은 교수 교육 다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걸 좀 배우고 듣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선물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배우는 방법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장이 이걸 듣고 바로 수원시 학생들 적용해가지고 지금 예산 지원해가 학생들은 돈이 안 들어요. 예, 수원시 학생들 지금 4개 학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캠프형으로 하고 자기 개발하는 석사, 박사학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학위 안 따고 그냥 비학이 있죠. 배우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좀 안 들죠. 예, 그 다음에 단체형 교육은 지자체 지원해서, 저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국민에게 확산을 해야 된다 해서 정부 예산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교육청 예산 동원해서 지금 학교 캠프 계속 되고 있는데 다 학교에서 비용을 다 대고 학생은 다 무료예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 있고, 이제 근데 학교에서 배우면 여러 사람이 배우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가 역량이 좀 떨어질 경우는 개인 코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대구팀에 조금 방금 학생도 하나 왔는데 그 학생도 지금 여기서 원격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 스마트폰에서 tricky.co.kr/m 요거 치고 들어가시면, 요거 해볼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tricky 마지막에다 M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게 나옵니다. 여기에 설문이라고 있어요. 질문 몇 개 안 됩니다. 목적은 여러분 여기 밑에 가서 영상하고 자료를 다 보내줄 거예요. 이거 들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그 나이하고 이거 이메일하고 이거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 쪽에서 이번 주 안에 처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영상 보시면 정말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를 알 겁니다. 어쨌든 예, 주소 다시요. 네, tricky.co.kr/m 이거는 웹사이트, 이거는 웹사이트고 요게 스마트폰에서 요것만 하면 돼요. 스마트폰에 M자 안 붙여도 되고요. 컴퓨터에서 할 때는 M을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서 보내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걸 정말 전국에 확산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